인디아나 존스가 남미 밀림 한가운데서 아내 마리온과 함께 푸른 늪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두 사람은 발버둥 칠수록 더 빠르게 빠져들었고 목까지 차오른 진흙 속에서 간신히 뱀 덩굴을 붙잡아 탈출했죠.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에서 가장 숨막히는 순간이었는데 사실 이 장면은 단순한 영화적 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는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순식간에 몸 전체가 빨려 들어가는 위험한 늪들이 존재하거든요. 사막 한가운데 숨어있는 모래 함정, 열대우림 깊숙한 곳의 검은 진흙 늪, 해안가 갯벌에 형성되는 모래늪까지 이들은 모두 조금씩 다른 원리로 작동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고 없이 나타나서 사람을 집어삼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늪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종류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본 모래늪, 즉 물이 섞인 모래나 미세 입자로 이루어진 콜로이드 혼합물이고, 두 번째는 사막 지역의 건식 모래늪으로 물 대신 공기가 섞여 있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정글이나 습지에서 발견되는 진흙늪인데 유기물과 점토가 섞여 끈적하게 달라붙는 특징이 있죠. 네 번째는 해안 갯벌에 형성되는 모래늪으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지역에서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데 시간과의 싸움이 생사를 가르는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전통적인 모래늪부터 살펴보면 기본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보통 모래는 입자끼리 마찰력 덕분에 서로 단단히 붙어 있어서 사람의 체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이 과도하게 스며들면 이 마찰력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모래 입자들이 물속에 떠다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치 공 수영장에서 공들이 흩어져 있듯이 물이 입자 사이를 메우면서 전체가 액체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모래늪이 비뉴턴 유체라는 사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을 가할수록 오히려 더 묽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멀쩡한 땅처럼 보이다가도 발을 디디는 순간 갑자기 푹 꺼지는 거고 당황해서 발버둥을 칠수록 점도가 낮아져서 더 빠르게 가라앉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모래늪은 대체 어디에 존재할까요? 가장 흔한 곳은 역시 강이나 호수, 해변 같은 물가 주변입니다. 특히 지하수가 위로 솟아오르는 샘 근처나 강물이 천천히 흐르는 하구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거든요. 영국의 템즈강 하류나 미국 플로리다의 늪지대, 남미 아마존 유역의 강변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 이런 지역은 물의 흐름이 느려서 미세 입자들이 바닥에 쌓이고 그 사이로 물이 계속 스며들면서 모래늪이 형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내륙 깊숙한 곳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 지하 대수층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지점이라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생각만큼 흔하지는 않습니다. 물의 양이 적당해야 하고 모래 입자의 크기도 적절해야 하며 물의 압력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래늪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할까요? 영화에서처럼 사람을 순식간에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이유는 간단한데 사람의 평균 밀도는 약 1g/. 세제곱센티미터 정도인 반면 모래늪의 밀도는 대략 2g/. 세제곱센티미터 정도로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몸의 절반 정도까지만 가라앉고 나면 부력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되죠. 게다가 대부분의 모래늪은 깊이가 1m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모래늪에서 죽는 걸까요? 진짜 위험은 빠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빠져나오지 못하는 데 있거든요. 한번 모래늪에 발이 빠지고 나면 진공 효과가 발생합니다. 발을 빼려고 위로 당기면 발 아래쪽에 진공 공간이 생기면서 엄청난 흡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실제로 측정해보니 한쪽 발을 빼는데 필요한 힘이 약 10만 뉴턴, 즉 중형 자동차 한 대를 들어올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죠. 게다가 움직임을 멈추면 모래늪이 다시 굳어지면서 발목을 시멘트처럼 꽉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상황은 따로 있는데 바로 밀물이 들어오는 해안가에 갇히거나 사막에서 탈수와 열사병에 시달리거나 추운 지역에서 저체온증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또한 체력이 다해서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더 깊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결국 질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막의 모래늪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인데 2004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연구팀이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재현에 성공했거든요. 일반적인 모래늪은 물이 섞인 거라면 사막의 건식 모래늪은
물 대신 공기가 섞여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나 아라비아 반도, 중동의 건조 지역에서 가끔 발견되는데 형성 과정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지하에서 압력을 받은 공기나 가스가 모래층 사이로 계속 올라오면서 모래 입자들을 띄워놓는 거거든요. 마치 에어하키 테이블처럼 공기 방울이 모래를 떠받치는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모래 언덕처럼 보이지만 밟는 순간 푹 꺼지면서 무릎까지, 심하면 허리까지 빠지게 됩니다. 건식 모래늪의 위험성은 일반 모래늪보다 훨씬 높은데 이유가 뭐냐면 빠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물이 섞인 모래늪은 밀도가 높아서 어느 정도 부력이 작용하지만 공기가 섞인 모래는 밀도가 낮아서 부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몸 전체가 모래 속으로 계속 가라앉을 수 있고 주변 모래가 무너져 내리면서 사람을 덮어버릴 위험도 큽니다. 다행히 자연 상태에서 이런 조건이 갖춰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지하에서 지속적으로 공기가 올라와야 하고 모래의 입자 크기도 적당해야 하며 주변 환경도 건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 상인 한 명이 건식 모래늪에 빠져 사망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고 2010년대 이집트 사막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제 정글 속 진흙늪으로 가볼까요? 아마존 유역,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 아프리카, 콩고 분지 같은 곳에는 물과 진흙이 섞인 독특한 형태의 늪이 존재하는데 모래늪과는 작동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모래늪이 물과 모래의 혼합물이라면 정글의 늪은 물과 점토 그리고 부패한 유기물이 뒤섞인 형태거든요. 점토 성분 때문에 끈적거리는 성질이 강하고 한번 붙으면 떼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빠졌던 게 바로 이런 유형인데 특징은 색깔이 검거나 짙은 갈색을 띠고 있고 썩은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겁니다.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메탄가스나 황화수소 같은 유독가스가 발생하기도 해서 냄새만으로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죠. 정글 늪의 가장 큰 위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깊이를 알 수 없다는 점인데 표면은 얕아 보여도 실제로는 몇 미터씩 깊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둘째는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열대우림은 나무가 울창해서 햇빛이 잘 안 들어오고 늪 주변도 수풀이 빽빽해서 어디가 안전한 땅이고 어디가 늪인지 구분이 안 되죠. 셋째는 야생동물의 위협입니다. 아마존에는 블랙 카이만이나 아나콘다 같은 대형 포식자들이 늪 주변에 서식하고 동남아시아에는 악어와 왕도마뱀이 있으며 아프리카에는 나일악어가 있거든요. 늪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들에게 완벽한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2018년 브라질 아마존에서 한 탐험가가 늪에 빠진 채 블랙 카이만에게 공격당한 사례도 있었고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야자나무 농장 노동자가 이탄 늪에 빠져 구조되지 못한 채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글 늪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게 이탄 늪입니다. 이탄이 뭐냐면 식물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쌓여서 만들어진 유기물 덩어리인데 물을 머금으면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엄청난 양의 수분을 함유하게 됩니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지역이나 영국, 아일랜드에도 이탄지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채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이탄의 산성 성분과 낮은 산소 농도가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서 시체가 미라처럼 보존되는 거죠. 1950년 덴마크에서 발견된 톨룬드맨이나 1984년 영국에서 발견된 린도우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원전 시대에 이탄늪에 빠져 죽은 사람들인데 피부와 머리카락, 심지어 위장 속 음식물까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였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안갯벌의 모래늪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앞서 말한 세 가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 예를 들어 영국의 모어캔베이나 프랑스의 몽생미셸, 한국의 서해안 갯벌 같은 곳에서는 썰물 때 드러난 갯벌이 마치 평범한 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래늪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세한 진흙과 모래가 물과 섞여 있어서 밟으면 순식간에 무릎까지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밀물이 들어오면 그대로 익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2004년 영국 모어칸베이에서는 중국인 이주 노동자 23명이 갯벌에서 조개를 캐다가 밀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물이 빠진 갯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깊숙이 들어갔다가 모래늪에 발이 빠지면서 탈출하지 못했고 밀물이 예상보다 빨리 들어오면서 전원 익사한 겁니다. 모어칸베이는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 10m에 달하고 밀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달리는 말보다 빠른 것으로 유명한데 한번 갯벌 모래늪에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2010년에도 영국 에식스 해안에서 한 여성이 강아지를 구하려다 갯벌 모래늪에 빠졌고 소방대가 출동해 7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밀물이 차오르면서 사망했습니다. 구조대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살리지 못한 거죠.
갯벌 모래늪의 위험성은 단순히 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차가운 물 온도도 문제인데 북해나 대서양 연안의 갯벌은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체온증이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또한 밀물이 들어오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호흡이 어려워지고 바닷물을 마시면서 폐에 물이 차게 됩니다. 게다가 갯벌 모래늪은 염분 때문에 일반 모래늪보다 밀도가 높고 끈적거려서 탈출이 더 어렵죠. 한국의 서해안 갯벌도 마찬가지인데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매년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갯벌 체험을 하러 왔다가 모래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안전교육 없이 들어갔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늪이든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황해서 발버둥 치는 순간 더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는 천천히 움직이라는 건데 급격한 움직임은 모래늪의 점도를 낮춰서 역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버리는 겁니다. 배낭이나 장비를 메고 있으면 그만큼 더 깊이 가라앉으니까요. 네 번째는 가능하면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혼자서 빠져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탈출 방법을 알려드리면 먼저 몸을 최대한 뒤로 눕혀서 접촉 면적을 넓혀야 합니다. 수영할 때처럼 몸을 평평하게 만들면 부력이 증가해서 더 이상 가라앉지 않거든요. 그 다음 다리 주변을 천천히 움직여서 물을 끌어들이는데 이렇게 하면 발 주변의 모래늪 점도가 낮아지면서 진공 효과가 약해집니다. 발을 좌우로 조금씩 흔들면서 아주 천천히 위로 빼내는 거죠. 한쪽 발이 어느 정도 빠지면 그 발로 버티면서 다른 발을 빼고 두 발이 모두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 수영하듯이 뒤로 기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되는데 급하게 움직이면 다시 빠지거든요. 갯벌 모래늪의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밀물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죠. 만약 혼자라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판자, 옷가지 같은 걸 최대한 몸 아래 깔아서 면적을 넓혀야 합니다. 구조대가 오면 절대 급하게 당기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진공 효과 때문에 급하게 당기면 오히려 다리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 물 호스로 발 주변에 물을 주입해서 모래늪을 묽게 만든 다음 천천히 빼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막의 건식 모래늪은 또 다릅니다. 이건 공기가 섞인 거라서 움직임을 멈추는 게 최우선인데 움직일수록 모래가 무너져 내리면서 몸을 덮어버리거든요.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팔을 넓게 벌려서 모래 표면에 걸치듯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옆으로 굴려서 단단한 땅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정글의 진흙늪은 끈적거리는 성질 때문에 탈출이 가장 어려운 편인데 주변에 나뭇가지나 덩굴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천천히 몸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절대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되고 가능하면 동료가 밧줄이나 긴 막대를 건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이 최선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낯선 지역, 특히 물가나 갯벌, 사막, 정글 같은 곳을 걸을 때는 항상 긴 막대기로 앞을 짚어가며 이동해야 하고 혼자 다니지 말아야 하며 현지인의 조언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갯벌은 밀물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절대 깊숙이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사막에서는 표면이 지나치게 평평하거나 색깔이 다른 곳을 조심해야 하고 정글에서는 물이 고여 있거나 냄새가 나는 곳을 피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절대 발을 들여놓지 말고 우회하는 게 상책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